안녕하세요, 셀픽스입니다. 저는 제품 디자이너로서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넘게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보다는 스타일러스 펜을 많이 사용해보고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이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손에 꼽는 최고의 제품이 바로 와콤사의 신티크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집에서 굴러다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와콤사의 신티크 수준의 전문가용 액정 타블렛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22인치 IPS 모니터를 이용해서 액정 타블렛을 만들 계획인데요. 제가 하려는 생각은 와콤사의 인투어스와 모니터를 결합해서 액정 타블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존 LCD 패널을 개조해야 되는데요. 왜 개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조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를 분해합니다. 베젤 부분은 헤나를 이용해서 틈을 벌려줄 텐데요. 어느 정도 벌려주면 뒤집어서 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어주고 모니터의 하우징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패널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케이블들도 제거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액정이 이탈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LCD 패널은 화면을 보여주는 액정과 그리고 액정을 밝게 비춰주는 백라이트와 도광판, 도광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정을 잘 고정하지 않으면 이 구성 요소들이 이탈하면서 먼지나 지문이 묻어서 LCD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액정이 LCD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글루건을 이용해서 테두리 부분을 마감해줍니다. 이때 한 매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얇게 싸주세요. 마치 창틀에 실리콘을 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액정 고정이 끝나면 이제 패널을 철판에서 제거해 줄 거예요. 이걸 왜 제거해 주냐면 철판이 펜의 무선 통신을 못하게 참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철판을 제거해야 펜과 타블렛 사이에 패널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펜이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LCD 틀에 물려있는 철판을 제거해줍니다. 이때 철판을 물고 있는 틀은 얇은 도구를 이용해서 벌려주면 물고 있는 이빨이 빠집니다. 그 이빨들을 전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철판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철판에 붙어있는 LED 백라이트를 패널 쪽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얇은 도구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철판에서 제거해주세요. 그러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LCD 백라이트를 패널 쪽으로 이식할 건데요. 이식 작업을 하기 전에 역시나 LCD 틀에서 도광판과 도광 필름이 이탈하지 않도록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앞에 액정 고정 작업과는 다르게 부분 글루건을 싸서 고정시켜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LED 백라이트를 붙이고자 하는 면은 글루건을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 고정 작업이 끝나면 이제 백라이트 이식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LED 백라이트는 발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철판에 붙어있을 때는 철판이 방열판 작용을 해줘서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철판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서 LED 백라이트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해서 방열판 작업을 했습니다. 길이에 맞춰서 두 장을 앞뒤에 붙여주세요. 이걸로 방열 작업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수년간 검증한 방법으로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백라이트의 방열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패널에 이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명한 도광판 단면과 LED 발광 소자가 정확하게 밀착되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이때 고정할 접착제는 순간 접착제가 아닌 일반적인 플라스틱용 본드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시면 유리에 성에가 끼듯이 도광판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접착제가 굳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플라스틱용 일반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접착제가 말랐다면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마감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패널 개조 과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저는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매우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로 테스트를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전원을 연결한 김에 타블렛과 연결해서 화면에 펜이 잘 그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 타블렛은 원래 이렇게 타블렛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모니터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정말 숙달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드로잉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처럼 타블렛 위에 모니터를 위치시켜서 펜을 그려주면 짠! 액정 타블렛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펜과 포인트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화면에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쓰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데요. 케이블이 단선될 수도 있고 노출되어 있는 이 보드에 이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제품 디자이너 짬밥으로 특별히 하우징을 설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우징은 캐드로 도면을 그리고 아는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아크릴을 레이저로 커팅했습니다. 이제 이 가공한 아크릴을 조립해 줄 거예요. 아크릴 조립은 아크릴 접착제를 이용해서 조립하는데요. 이 접착제는 휘발성이 매우 강해서 가능하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조립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빠른 화면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조립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하우징에 패널을 장착할 건데요. 이때부터 역시나 만능 저자재인 글루건을 이용할 겁니다. 패널을 삽입하고 테두리 전체적으로 잘 고정시켜 주세요. 그렇게 패널을 고정이 완료되면 뒷판에 보드와 스위치를 부착합니다. 이때도 역시나 글루건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고정이 끝나면 패널 쪽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는데요. 필름 케이블을 잘 접어서 돌출되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줍니다. 보드 위에 바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면 보드에서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케이블과 함께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케이블 뒷판에 붙어있는 보드와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연결해 보니 아주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판과 뒷판을 볼트로 고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기 아쉬우니까 시트지를 이용해서 베젤 부분에 포인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지는 대략적인 크기로 자른 다음에 해당 부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주시고 커터칼을 이용해서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화면에 칼로 긁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감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우징에 아까 테스트했던 왁콤 타블렛 본체를 넣어줄 겁니다. 하우징을 설계할 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볍게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펜으로 드로잉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포인트와 펜의 좌표가 완전히 어긋나 있거든요. 이건 좌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왁콤 드라이버를 통해서 좌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좌표 설정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화면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정 타블렛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타블렛에 장착해서 쓰고, 펜 타블렛으로 쓰고 싶을 때는 타블렛을 탈거해서 자유자재로 전화해서 쓸 수 있는 모니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작한 액정 타블렛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왁콤의 최고급 펜 기술이 들어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재료에 사용한 펜 타블렛이 바로 왁콤사의 인투오스 4거든요. 인투오스 시리즈와 신테크 시리즈는 같은 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오스 4부터 왁콤의 펜 기술이 거의 완성되었고, 지금 나와 있는 최신 모델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 스타일러스 자체를 왁콤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펜 성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펜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소인식 필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들이 10g의 무게부터 필압을 인식한다면 왁콤은 1g 혹은 2g 같은 훨씬 작은 무게부터 필압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잔선이 겹치고 겹쳐서 선의 깊이와 음영을 표현하고 그램의 디테일이 표현되는 소묘와 같은 드로잉 기법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무게에서 민감하게 필압을 인식하는지 테스팅 드로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드로잉에서 펜의 크기는 7픽셀인데요. 최대 압력을 통해서 7픽셀의 크기로 선이 그어지기 전 작은 힘에도 세밀한 선이 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밀하고 안정적인 필압 그라데이션은 왁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타사 제품들은 앞부분 잔선 부분이 표현되지 않고 중간선 크기부터 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왜 전문가들이 왁콤을 쓰고 왁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 펜의 반선 속도라든지 듀이 감도 등 나머지 요소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왁콤의 펜 기술과 별개로 이렇게 개조를 통해 얻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필기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액정 타블렛들은 강화 유리가 있어서 화면에 드로잉할 때 좀 미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조는 표면 부식 처리된 화면에 직접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종이 질감과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느낌이 정말 좋고요. 마치 소묘 연필을 가지고 도화지에 그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가 있으면 유리의 두께만큼 펜과 포인트 사이에 갭이 발생하는데요. 강화 유리가 없으니 당연히 이러한 형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투어스의 실제 페니시 크기가 16인치인데요. 이 16인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인 페니시 크기가 16인치이다 보니 실제 화면에서도 인식하는 크기도 16인치입니다. 이 크기는 드로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크기이기는 하지만 인식 영역 외에 툴을 조작하려면 마우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잘 사용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고 별도의 타블렛 드라이버의 기능을 통해서 펜으로만 조작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인치 이상의 쓸만한 액정 타블렛을 사려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드는데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인투어스 4 라지 사이즈를 10만원에 구입하고 모니터와 아크릴 가공 비용을 대략 20만원 정도 지출해서 총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전해 볼만하죠. 혹시나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더 재밌고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